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간 D램을 817만 장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죠.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삼성의 영업이익은 뭐 좀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쉽게 200조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D램 세계 1등입니다. HBM4도 양산을 했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겼던 파운드리까지 흑자로 전환을 한다면,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그러니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817만 장 생산 능력에다가 HBM4 풀가동, 4나노 베이스타이 동반 뭐 이렇게 하면서 파운드리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면 삼성의 영업이익 구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자, 메모리가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다시 판을 이룹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원가를 절감하고, 원가를 절감을 하고 생산 라인에서 생산 단가도 낮춘다 그러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는 10에서 15%입니다. 그런데 D램이라든 낸드가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10에서 15%가 아니라 10% 이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85에서 90%가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D램의 이제 생산 능력은 817만 5천 장. 그래서 300mm 웨이퍼 기준. 웨이퍼는 12인치가 있고 8인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300mm. 이게 이제 12인치 웨이퍼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48만 정이 증가합니다. 48만 정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늘어나는 게 어디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택 캠퍼스 P4에서 늘어납니다. SK 하이닉스가 639만 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성보다 한 1.2배, 마이크론은 360만 장입니다. 2.27배. 자, 여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해서 메모리 3사의 D램 생산량을 본다면 삼성이 817만 5천 장 연간이죠. 여기는 자료는 옴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가 639만 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크론이 360만 장입니다. 딱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5년하고 비교한다면 이게 48만 장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이 생산량을 48만 장을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SK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죠. 3만 장이 늘어났죠. 여기는 마이크론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펩 증설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치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 수치는 단순한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지금 HBM이 병목 현상이 아니라 메모리가 문제라는, 메모리가. 그래서 이 공급 통제력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목줄을 잡고 쥐고 흔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의 핵심 전략 쉘 포스트입니다. 쉘. 그래서 이거는 전에 그 삼성 반도체의 그 사장님이었던 경계원 대표가 이 얘기를 했죠. 쉘 포스트. 그러니까 호텔을 예를 들면서 호텔 사업이라는 거는 호텔 건물을 지어 놓고 손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공장도 지어 놓고 손님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장비를 입고를 시켜서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쉘포스트가 잘 가다가 24년도에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P5가 그냥 셧다운이 되고 P4가 슬로우 다운이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슬로우 다운 안 가고 셧다운 안 갔더라면 평택 캠퍼스의 공장이 P5까지 껍데기가 다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그렇게 또 셧다운하고 슬로우다운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연평균 약 47조 원을 캐펙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시설에도 투자를 한 거죠. 건설 자산이 지금 건설 중인 건설 자산이 57조 원이다. 그러니까 뭐 P4, P5 이런 데 또 기흥에 보면 또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 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 한 57조 원이다. 이렇게 했죠. 클린룸을 먼저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수요가 오면 장비만 투입하게. 이게 쉘퍼스트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였었고 그걸 경계현 대표가 잘했었죠. 그래서 이는 경쟁사 대비 단기 증설에 탄력성이 있는 거죠.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지금 피포인데 여기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피포의 배치도입니다. 클린룸이 4개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이 동쪽 편이거든요. 동쪽 편 중에서도 페이지 4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6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아마 당겨지면 당겨지지 늦춰지진 않습니다. 페이지 2는 올해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증설이 올해 안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3도 이제 가동이 아마 본격적인 가동이 곧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증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페이지 1은 벌써 작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아마 대량 생산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 이 P4에 대해서도 좀 일찍 움직였더라면 더 많은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경쟁사들이 클린룸 확보에 제약을 받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이미 공간을 확보해 P4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거죠. 평택 P4의 페이지 2, 페이지 4가 마감 공사주입니다. 26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이에요. 가동을 낸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도체가 그냥 수율이 팍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시장, 길게 보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P4에는 HBM4용 원시 DRAM이 집중적으로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 P5는 28년 9월에 페이지 1이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천안 하이브리드 본드, 천안에 이제 패키징 공장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HBM4 플러스 원시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조합이 단순한 증성이 아니라 세대 교체해진 거죠. 그래서 HBM4에는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HBM4E라든가 HBM5라든가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어쩌면 삼성전자가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4의 효과를 누리죠. 파운드리를 같이 끌어올립니다. HBM4의 구조의 핵심은 HBM4에는 원시 D램이다.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기반의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HBM4의 이제 판매 증가는 메모리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파운드리 가동률도 같이 가죠.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 4나노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정비 레버리지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HBM4가 이제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그 다음에 원시 D램, 여기 원시 D램.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전부 다 맞물려져 가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이런 그냥 이 도표가 다 그려지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HBM4의 스펙이죠.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HBM4를 얘기를 할 때 듀얼 빈이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빈이란 이 용어를 본 것도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4를 11.7GBps 이상의 프리미엄 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0GBps는 차상위 빈,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3개 종류, HBM4라 해도 다 같은 HBM4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빈이란 거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칩을 성능, 속도, 전력 특성을 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우 하면은 뭐 원뿔, 뭐 두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프리미엄 빈은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차상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어떤 칩은 13GBps, 삼성이 여기까지 했죠. 어떤 칩은 11.7,
어떤 칩은 10기가 이렇게 해서 전부 같은 제품이지만 성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이빈 최고 속도 프리미엄 가격이고 미들빈 이거는 이제 중간 등급이고 로빈 차상위 제품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맞춰서 거기에 제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헤럴드 경제라든가 여러 신문에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듀얼빈 전략이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같은 GPU에 HBM을 두 가지 성능, 세 가지 성능으로 나눠서 쓰는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사양 AI 서버에는 하이빈이 들어가고 보고형 AI에는 미들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율이 올라가고 삼성처럼 생산량이 많은 회사가 유리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한 1,600억 정도의 흑자, 그리고 27년에는 1조 8천억 정도의 흑자 예상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동안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는 파운드리 적자였습니다. 뭐 분기별로 몇 조 원씩 막 그렇게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게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한 초쯤에 있을 26년 1분기 영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HBM4가 파운드리 가동률을 끌어올리죠. 베이스 다이에 4나노 물량이 들어갔으니까요. 테슬라가 또 AI6 그 23조 수주를 했죠. AI5의 일부 칩도 삼성이 맡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률가 여기 이제 뭐 가동을 할 수 있는 수주를 받았으니까 좋죠. TSMC 캐파는 이제 포화 상태니까 대한 공급처로서, 그러니까 삼성이 이 2나노가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많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퀄컴이죠. 그리고 애플도 올 가능성이 있죠. 2나노 2세대 SF2 요게 이제 공정이 잘 되고 엑시노스 2700.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26일인가요? 갤럭시 S26이 지금 나온다는데 거기에 엑시노스 2600이 성능이 좋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호재입니다. 만약 4분기 흑자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연간 흑자 전환은 27년이 아니라 26년에 조기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현재 추정치는 연간 영업이익이 167조. 그러니까 작년 43조 7천억에 대비해서 약 4배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한 중순에 있을 삼성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뭐 133조에 시작하던 게 160조, 170조를 하더니 200조, 250조까지 지금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달성이 어디에 닿냐? 그 앞에 봤던 그 817만 5천 장의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다가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이거 된다면 뭐 167조가 아니라 200조 정도도 쉽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흑자로 전환하면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되고 감가상각 부분이 이제 흡수를 가능하고 메모리 호황 플러스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이제 정상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루어지면 삼성이 그 어떤 시기 때보다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요인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 중 자산이 57조죠. 가동 시에 이제 감가상각이 급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AI 수요가 혹시라도 둔화돼서 HBM 가격이 뭐 조정에 들어간다든가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이 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안정화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수율이 뭐 50%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도 문제가 크고 테일러 팹의 고객 확대 속도 그러니까 테일러 팹의 지금 가장 큰 고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인데 그 외에 다른 그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생산 공간을 선제 확보하는 전략은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경쟁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공장의 용도 변경, 마이크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뭐 LG 공장을 부수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외부 공장 인수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벌써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더 빨리
캐파를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전략은 단순 증설이 아닙니다. 메모리 압도적인 생산력을 유지를 하고 더 많아지잖아요. HBM4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전환을 하고 파운드리 가동률이 동시에 회복하면서 삼박자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양날개죠. 양날개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시 디램이 그 수율이 팍 그냥 떡상하면서 이런 아주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